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염증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제 설명 다 못 해주신 스테로이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번 시간 끝나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정형외과 뿐만 아니고요, 수많은 과에서 스테로이드 없이는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약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에요. 스테로이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뭐 두 개로 나누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정형외과에서나 아니면 내과에서나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보통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은 이제 그 몸속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이용해서 인간이 조합해서 만든 약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진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세균들이나 아니면 그 외상을 당했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인공적으로 스탑하게 해주면 통증이라는 신호가 안 오게 되고 몸이 좀 편안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인데, 세균이란 말은 죄송하고요. 세균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안 쓰는 거니까 이제 외상 그냥 세균성 염증이 아니고 일반 염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형외과 주사 치료에서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없이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스테로이드만큼 빠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이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경감을 느끼게 하는 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테로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일단 먹는 약이 있겠죠. 보통 감기약 같은 거 이비인후과나 아니면은 뭐 소아과나 내과에서 처방을 받으실 때 부신피질 호르몬 계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감기약에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스테로이드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기를 낫게 해주는 역할은 아니고, 감기로 인한 힘든 증상들을 스테로이드로 이제 줄여주기 위한 경구약을 먹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질환 때 바르는 스테로이드도 있어요. 이제 제일 유명한 아토피, 뭐 건선 이런 질환 때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고요. 먹는 게 있고 이제 바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국소적으로 주사에다가 약물을 섞어서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방법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보통 먹는 약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로 놓는 방법이 있는데, 주사로 놓는 방법이 이제 가장 흔하게 되겠죠. 이제 제가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파서 오셨으면은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설명을 저는 주사 놓기 전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거라는 얘기는 뭐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세요. 뼈 주사요? 저는 뼈 주사 맞기 싫은데요. 뼈 녹는다면서요. 그거 많이 맞으면 안 좋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형외과, 그 다음 통증,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그 다음 가정의학과 뿐만 아니고 일반의 선생님들도 이제 정형외과적 질환, 그러니까 통증, 그러니까 근육으로 인한 통증, 신경으로 인한 통증, 뭐 외상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진료를 보고 있어요. 저희 나라,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라고 또 하네. 우리나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한테 겸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사 횟수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적정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의사의 역할인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주기적으로 주사를 놔야 된다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물론 주기적으로 놔야 되는 질환들도 있겠죠. 근데
주사 치료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주사를 막 매주 막 맞으면서 뭐 6, 7번, 뭐 10번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병원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인식은 주사를 왜 이렇게 많이 놓나, 이렇게 놓으면 부작용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만연하게 넓어지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 치료는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3번, 4번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더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지 되는 일이지, 그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그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형외과적 치료는 주사나 약물이나 물리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나을 수 있는 질환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더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보존적 치료는 되지가 않는구나, 수술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병원을 가든, 하물며 미아삼성 정형외과 저희 병원을 오던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주사 맞을 때만 좋아져서 그 다음에는 다시 아파질 때는 그 병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시기가 늦어지면 병원 계속 누적되고 안 좋아지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이제 병원을 바꿔서도 다니시잖아요.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다른 병원 가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전에 맞았던 스테로이드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맞아요. 다른 병원을 오게 되시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저희 나라 의료 시스템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산망에서 이전에 먹었던 약이 아직 소진이 안 돼 있다면 같은 약을 처방할 때 중복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께서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잘 모르고 오세요. 하물며 전 병원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염증이래요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전 병원에 주사를 맞고 왔다고 하면은 전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맞고 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맞았는지를 꼭 물어보고요. 그 마지막에 맞은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보통 주사를 놓긴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가장 흔하게 오는 부작용이랑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 그런 게 있으신 게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자주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오는 종류라든지 이런 거 좀. 네네네. 간단하게만 정형외과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 이제 제가 모르는 영역까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잘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흔한 건 피부 탈색이에요. 주사로. 두 번째는 피하 지방이 이제 좀 얇아지는 거. 요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보이긴 그렇지만은 큰 부작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의사의 역량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건이나 인대 근처에다 주사를 놓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저는 초음파를 보고 항상 놓는 편인데,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만 만져보고 주사기를 넣고 스테로이드를 쏠 때, 예를 들어서 어깨, 회전근개 인대에다가 직접 찌르고 쏴버리면은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놓게 되면은 인대 자체가 푸석해져요. 그래서 자기 기능에서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 많이 맞으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사를 놓을 때는 항상 인대 위쪽, 직접 놓는 게 아니고요. 근육층과 건 사이, 근육은 괜찮고요. 이렇게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감염이죠. 최악이죠. 감염이 생기는 원인이 보통 2개가 있어요. 면역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한테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주사를 놓으면 스테로이드가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죠? 항염증 작용을 한다 그랬죠? 내 몸을 치유하는 군사들을 다 못 오게 해요. 그럼 균이 한 마리가 들어와도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독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병원 가면 소독을 항상 깔끔하게 주사를 놔주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체크하시면은 감염은 피할 수 있죠, 보통은. 그래서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없어요. 아, 그리고 뭐 그 생리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잠깐 그렇습니다. 바로 돌아와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제가 직접 느낀 거는 피부 탈색 정도 이외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병원이 이제 소독을 좀 정말 면밀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전에 주사를 뭐 맞았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놔도 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원래 원칙을 그래도 지키려고 해서 그런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너무 뉴스에도 한번 다뤄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끝도 없지만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거라 환자분들이 캐치하기 쉽지 않아요. 정직한 의사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의사들이면은 뭐 그냥 믿고 마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누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얘기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쁜 약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고 정형외과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약이고 아토피에도 스테로이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천식뿐만 아니고 저희가 루푸스라는 뭐 자가면역성 질환, 그 다음에 뭐 원형탈모라는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데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돌발성 낭청 이런 것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아는 것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워낙 좋은 치료제고요. 너무 겁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세요. 이 주사가 어떤 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마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물어본 만큼 대답을 해야 되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자기 권리 주장하시면서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